교통 시뮬레이션 실습 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강 때 배웠던 커넥터와 회전 교차로 그리기에 대한 피드백 후 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강 강의 후 한 학생이 커넥터 속성창이 영어로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속성창의 각 속성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커넥터 속성창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쪽 from link와 to link를 보시면 from link는 커넥터의 시작점이 위치한 링크를 의미하며 to link는 커넥터의 끝점이 위치한 링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작점은 from link, 끝점은 to link이므로 커넥터를 그릴 때 이 점을 유의하셔서 그리면 됩니다. 또한 2번 노란색 표시를 보시면 length는 커넥터의 길이를 의미하며 spline은 결절점 개수를 의미합니다. 결절점 개수는 기본적으로 2개, 즉 시작점과 끝점에 각각 하나씩 있으나 시뮬레이션 이용자에 따라서 결절점을 원하는 만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루트를 보시면 이머전시 스탑은 차량이 해당 커넥터와 연결된 차로로 이동을 하였을 때 이동을 위해 정지하는 지점으로 원하는 값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인 체인지는 차량이 해당 커넥터와 연결된 차로로 이동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는 시점부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며 차로를 변경하기 전 예를 들어 화면에 보시는 같이 200m면 거리를 변경하기 전 200m 전에 차로 변경을 시작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 강의 후 한 가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회전교차로를 그린 후 실행을 했는데 차량이 사라진다. 해결 방법을 좀 알려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화면이 강의 때 그렸던 링크입니다. 강의 당시에는 컴플리트 에어리어를 디터마인으로 먼저 온 차량이 먼저 진입하는 설정을 해 주었고 아무런 문제 없이 회전교차의 차량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링크를 그려 주었을 경우 질문한 친구처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오류가 없이 더 정확하고 올바르게 링크 그리는 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커넥터의 길이가 짧아 차량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차량이 사라지게 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화면에서처럼 커넥터로 연결되어 있는 테이퍼 본을 3차로로 더 길게 그려주어 커넥터로 연결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3차로 보도 측에서 나와서 비하이클 루트에서 가운데 커넥터를 이용하도록 명령을 받은 차량이 커넥터까지 링크 길이가 너무 짧아 차선을 변경하지 못한 경우 3차로에 연결된 커넥터로 가지 않고 링크 끝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하이클 루트를 설정해주면 차량이 차선을 알아서 변경해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 경우 차량이 갑자기 사라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잘 가다가 없어진다면 시뮬레이션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차로수 변경에 따른 커넥터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통 시뮬레이션 수업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강에서는 높이 설정과 높이 설정을 응용한 원형 램프 만들기, 그리고 2D, 3D 화면 설정, 감속 구간 만들기, 제한속도 변경하기의 4가지 기능을 배워보고 한 가지 기능을 응용해보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높이 설정입니다. 앞서 4강에서
레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높이를 설정할 때는 레벨을 이용하게 됩니다. 높이를 설정한다는 말은 차로를 만들었을 때 차로 간의 높이차를 둔다는 뜻으로 고가 도로를 만들 때 그리고 주차장 램프를 만들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높이를 주어서 그려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레벨이 2개 이상일 때는 링크가 반투명해져서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하게 됩니다. 레벨 설정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레벨을 한 개 더 만들어 보셨나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레벨 창에 특정 레벨을 숨기고 싶을 때는 왼쪽에 눈 모양을 클릭하시면 화면에서 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레벨을 한 개가 아닌 여러 개를 생성해 봅니다. 그리고 각 레벨의 높이에 따라 화면과 같이 이름도 한번 붙여봅니다. 여러 개를 생성해도 화면에는 크게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레벨을 어떻게 응용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응용법은 원형 램프를 만들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은 원형 램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원형 링크를 하나 그려줍니다. 원형 링크를 그리셨다면 추가적으로 원형 링크를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층을 쌓아 올리면 여러 개의 원형을 연결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원형을 똑같이 쌓게 된다면 원형 링크와 원형 링크를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띄어서 그려주도록 합니다. 그렸던 원형 링크와 원형 링크를 서로 연결해 주어야 하므로 연결되어 있는 커넥트는 지워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원형 링크의 끝점과 두 번째 그렸던 링크의 첫 점을 커넥트로 연결해 줍니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다음 원형 링크를 만들 때는 좀 전의 사진처럼 높이차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원형 링크를 그린 후 링크 속성 창에서 값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링크 속성 창이 나타나면 아래와 같은 디스플레이를 클릭해 줍니다. 디스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Z-offset start와 Z-offset end가 보이실 겁니다. start는 원형 링크의 첫 점을 의미하고 end는 원형 링크의 끝점을 의미합니다. 5m 단위로 차이를 주어 높이를 한번 설정해 봅니다. 화면과 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현재 화면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방금 설정한 Z-offset의 변화는 조금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원형 5개를 커넥트로 연결해 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5개의 원형 링크를 모두 그리셨다면 5개의 링크가 제대로 연결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합니다. 연결된 원형 5개 링크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보기 위해 2D, 3D 화면 설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화면은 2D입니다. 평면이겠죠? 3D를 설정해 주려면 위쪽 투명 직사각형 모양의 아이콘 2D 슬러시 3D 아이콘을 눌러봅니다. 화면이 변하셨나요? 원형의 회오리 감자 모양과 비슷한 원형 램프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위쪽에 비행기 아이콘 옆에 좌표 모양 아이콘 로테이트 모드를 눌러봅니다.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여 꾹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다방면에서 볼 수 있도록 화면이 움직이게 됩니다. 바로 옆 비행기 아이콘도 플라잉 모드로 눌러서 실행하여 봅니다.
3D를 끄시고 비하이클 인풋을 제일 처음 원형 링크 시작점에 넣어본 후 3D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교통량은 자유롭게 넣으시면 됩니다. 처음 원형 램프 예시로 본 사진과 비슷하신가요? 2D에서는 조금 어색하실 겁니다. 3D로 변환하여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Z-옵셋을 이용하여 원형 램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레벨을 이용하여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레벨을 이용하여 원형 램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2D 화면으로 다시 나타내신 후 오른쪽 레벨 창에 1 베이스를 누르게 되면 원형 링크가 모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즉, 레벨을 설정하였음에도 레벨에 의해 높이 설정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레벨을 이용해서 원형 램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원형은 1 베이스, 다음 원형은 2, 3 순으로 레벨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퀵 뷰에서 각 링크별 레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두 설정하셨다면 다시 3D를 실행해 봅니다. Z-옵셋을 이용하여 만든 원형 램프랑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명확히 숙지하시고 높이 차를 주어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링크에 조금 더 부드럽게 커넥트를 연결하여 자연스러운 원형 링크를 만들도록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Z-옵셋과 레벨을 이용한 높이 설정 및 링크를 그리는 것은 고가도로나 주차장 원형 램프를 만들 때 사용되기 때문에 차이점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감속 구간 만들기와 제한 속도 변경하기를 배워 보겠습니다. 감속 구간 만들기는 이름 그대로 차량의 원래 속도로 진행하다가 감속 구간의 속도를 낮춰주는 설정입니다. 즉, 특정 구간의 제한 속도에 따라 차량의 속도를 감속시켜주는 것입니다. 먼저 링크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왼쪽 Reduced Speed Area를 누르시고 컨트롤 키와 함께 마우스 오른쪽을 차로 위에 클릭해 줍니다. 이번에도 노란색 네모난 스티커가 마우스의 조절에 따라 차로에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Reduced Speed Area 속성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랭스는 감속 구간 길이를 설정해 주는 것이며 차량의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것은 아래 네모 상자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헤드를 눌러줍니다. 헤드를 계속 눌러서 여러 개를 만들어 봅니다. 비하이클 클래스가 만들 때마다 다른 값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임의로 값을 설정 후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는 감속 구간 안에 들어오는 차량별로 속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비하이클 인풋을 넣어 실행을 하여 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네모난 노란색 선 안에 차량이 들어올 경우 설정한 속도로 차량 감속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제한속도 변경하기를 배워보겠습니다. 제한속도 변경하기는 바로 위 Desired Speed Decision을 이용하여 제한속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 변경하기랑 감속구간이랑 비슷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감속구간은 필요한 곳에 속도를 조절하여 주는 기능이며 특정 구간의 제한속도를 변경해 줍니다. 예를 들어 감속구간은 주로 좌회전이나 유턴을 할 경우 차량의 감속이 진행되므로 특정 장소, 구간에 주로 감속구간을 설정해 줍니다. 반면 제한속도 변경하기는 특정 구간 즉 제한속도 60도로, 제한속도 50도로처럼 긴 구간에 대해 차량의 속도를 조정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제한속도를 설정한 후 시뮬레이션을 플레이해 봅니다. 제한속도 설정은 해당 노란선을 지날 경우 차량이 제한속도 설정 값을 인식하고 속도가 변하게 됩니다. 제한속도 변경하기와 감속구간 설정을 다시 한번 본 후 두 가지의 차이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한속도 변경하기와 감속구간 설정을 응용한 실습 후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대로 링크를 만들고 제한속도와 감속구간을 설정해 봅니다. 또한 차량을 넣고 실행시켜 봅니다. 처음 입력된 교통량인 차량 속도가 50km/h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방식대로 감속 구간을 만들고 플레이를 시킬 수도 있으나 한 번에 S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화면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식이 조금 다를 뿐 어떤 방식으로 링크를 만들든 현장과 가장 유사하게만 만들어 준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도 만들어보고 플레이를 해봅니다. 제한 속도와 감속 구간 설정은 생각보다 쉽게 적용하고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높이 설정, 2D, 3D 화면 설정, 그리고 높이를 응용한 원형 링크 만들기, 감속 구간 설정하기, 제한 속도 설정하기를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운 기능은 향후 신호 교차로와 고가도로를 만들 때 자주 이용되는 기능이므로 다시 한번 복습 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도 수고하셨습니다.